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리고 PC 지표 이런 어떤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밀렸을 때 매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밀렸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지수 하락폭의 정확하게 절반을 이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고, 수급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환율 올라갈 때 선물 팔고 현물 팔고 이런 어떤 수급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위치 자체가 1380원, 1400원 요 구간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급 불안 요인. 그나마 이제 LG그룹의 IT주들,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또 삼성전자도 괜찮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시장이 좀 밀릴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엔비디아가 3%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3%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 빠진 건 작년도 10월 말 이후 처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인데 강했던 종목이 뭐 한 8개월 동안 없었던 현상이 나타났다. 이래버리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호재성 재료가 다 노출된 건가? 그래서 실적 잘 나와도 빠지는 건가? 그러면 실적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되나? 이런 불안함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았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막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를 재료가 과연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반도체 쪽, 특히 뭐 하이닉스 쪽에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줬죠. 오늘 하이닉스가 끌어내린 지수가 9.8포인트, 이거 정확하게 지수 낙폭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하이닉스 혼자 끌어내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지수 낙폭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하락한 게 지수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빨간색 선이 21선이고 연두색 선이 61선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1차적으로 21만 원,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에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추세가 깨졌다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올라서 여기에 따른 좀 매물 소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아무래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면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기준으로 상반기 마지막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이후, 그러니까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 코스닥 수급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걸 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27일부터 이제 하반기 편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결제를 기준으로 이틀 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일정에 대한 어떤 확인 심리,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 있고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더 부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리고 환율과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5월 PC 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5월 PC가 중요한데 여기에다 이제 또 돌발 상황도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워낙 잘하니까 저 사람 부각되면 아, 이거 또 증시 또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워낙 일정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지수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주당 외국인들은 10달러에 삽니다. 근데 주가는 똑같은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들은 그 주식 팔았을 때 5달러밖에 회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자리인데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이제 그 주당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환차손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1380원, 1400원 요 구간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이 더 요란하게 움직인 건 뭐 제가 뭐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코스닥이 6월, 그러니까 반기 마지막 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간에는 코스닥이 좀 평범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 이상 등락이 나오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쉽게 이제 참여하기는, 예, 뭐 빠졌을 때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가담하기에는 뭔가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이제 좀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왔던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슈도 있었죠. 뭐 이게 2차 전지가 뭐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일부 기사에 의하면 이건 뭐 사실 확인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 기사에 나온 걸 오늘 증권사 보고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뭐 3조 원 정도 이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전환사채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식수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예전에 이미 주식을 갖다가 이제 돈 빌려주고 그걸 갖다 주식으로 전환받기로 했던 곳에서 이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시점 밀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 유치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경계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으면 끌어올려서 전환시키지 않나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유치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저 돈 유치가 될까? 그러면 주식 발행하는 형태의 전환사채가 될 텐데 그럼 주당 가치는 희석되는 거잖아.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보시면 최근에 하루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6월 10일 이후에 주가가 하루 빼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는 것과 겹치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마지막으로 플러스한 게 지지난주 중반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밀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뭐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다만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지 내일 보여드릴지는 좀 판단을 시간 보고서 판단할 텐데 그 외국인들이 마지막 주에 매도를 좀 강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6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주간 1조 원 이상 매도할 때가 이제 5번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이 마지막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특징과 환율 뭐 이런 것들 겹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그나마 장중에 이제 매도가 좀 줄었죠. 근데 어쨌든 네, 외국인들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 종목 수 많고 지수는 밀렸고 근데 외국인들 종목을 보니까 순매도 금액의 거의 한 70% 이상을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매도 2위 종목이 300억대 정도니까 사실상 그냥 하이닉스 집중 매도한 거죠. 그리고서 삼성전자 샀고 우선주 포함하면 한 1,8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를 매수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그룹의 IT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한 것이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조선주들 좀 샀고요. 기관은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HD 그룹들, 그다음에 LG 그룹주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조금 찾아보자면 그 에코프로비엠 하락한 거 이용해서 물량을 좀 받았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요 아래까지 랭크를 보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정도. 근데 뭐 이렇게 뭐 적극적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서 뭐 어떤 특정 업종을 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이렇게 종목들이 골라 담는 형태라서 이제 특정한 업종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약간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매도 쪽에 상단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그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 이상의 하락,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3% 연속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빠지면 단기 찬스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이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마 충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풋옵션, 동시만기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이후라면 이제 오늘 장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시황상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화 약세 국면보다는 달러가 밀어 올려지는 강세. 사실 달러도 엄청나게 강세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 초강세를 보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유로, 스위스, 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약세니까. 근데 지금 엔달러 환율 160엔 정도에서는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요번엔 그 이상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 줘야지 원달러 환율도 밀리는 구간이라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하락하고 삼성전자는 버티고
자동차 올라가고 뭐 그 외에 2차 전지는 좀 밀리고 하여튼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거든. 차라리 이거는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빠지면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뭐 일종의 시소타기 형태의 어떤 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소타기 나도 이제 버텨주면 되는데 이제 제일 나쁜 건 다 빠져버리는 거. 예, 삼성전자까지도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면 좀 안 좋거든요. 어떤 그림이 되는지,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성자동차, LG그룹의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는데 내일장에서는 좀 코스닥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반등의 키가 뭐가 될까 이렇게 좀 제가 봤는데 환율일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원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연간 큰 폭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좀 고전하는 예, 그런 징크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코스닥이 급등을 해요. 예, 유일하게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던 애도 상승한 적이 있는데 저 때는 이미 달러 인덱스가 2년 동안 올라가서 이쯤이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기라서 뭐 그때는 또 달러 올라도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상상이 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빠져줘야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환율이 빠져주려면 당장 우리가 눈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주 후반에 PC잖아요. 그러니까 PC에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지 그 이후에 꺾이는지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코스닥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대해서 이제 주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코스닥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뭐 긍정적인 변곡점일 수도 있지만 뭐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좀 희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요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할게요. 이거는 뭐 시간이 애매하니까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외국인들 매도는 어쨌든 마지막 주에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 화수는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게 올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혹시 주중에 방송이 조금 늦게 올려지게 된다라면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